문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에서 자주 쓰이는 전송 부호 방식으로 음과 양으로만 표현되면 0값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를 표현할 때는 반주기는 음의 부호, 또 반주기는 양의 부호. 그 다음에 0을 표현할 때는 반주기는 전체 주기의 절반은 양의 부호, 절반은 음의 부호를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답은 우리가 맨체스터 코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예. 맨체스터 코드는, 예, 전압이, 0볼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여기 0볼트입니다. 0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하고, 이게 플러스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V가 있죠. 한 코드, 0의 신호를 본다고 하면은,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게 돼가지고 항상 전압으로 보면 0볼트가 나옵니다. 1의 신호를 본다고 해도 1의 신호를 보겠습니다. 1의 신호를 보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V와 플러스 V가 그 중간에 전압이 변동이 발생하고 한 코드의 합은 전압의 합은 0볼트입니다. 이 마이너스 V와 플러스 V가 합쳐져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전압이 항상 플러스 일정 0볼트를 기준해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거의 0볼트를 기준으로 그냥 가깝게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지금의 맨체스터 코드는 한 코드에서 보면 0과 1의 신호를 할 때 전체 한 코드를 그죠. 0신호와 1신호를 봤을 때 합이 항상 0볼트로 수렴한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보시듯이 한 코드를 봤을 때, 한 코드를 봤을 때 항상 그 중간점에서 한 코드의 중간점에서 전압의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0으로 갈 때는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로 이렇게 마이너스 V에서 플러스 V,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 이런 식으로 라인 코딩을 하는 방식이 맨체스터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맨체스터 코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2번입니다. ITP 802.n에서 사용하는 다중화 방식은 이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OFDM이고요. 초기에는 DS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과 프리퀀시 호핑 방식, 어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을 초기에 썼었고 그 이후에는 다 OFDM 기반으로 무선내는 발전이 됐죠. 그래서 802.11n에서도 보면은 다중화 방식은 OFDM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43번입니다. 무선낸 ITP 802.11에서 사용되는 DSSS와 FHSS를 풀네임을 쓰시오.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예. 무선 낸에서는 시간차가 있지만은 약간의 주기가 다르죠. 예.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 무선 낸에서는 다이렉트 시퀀스 방식과 프리퀀시 호핑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은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인 거고요. 프리퀀시 호핑 방식, 프리퀀시 호핑 방식은 FHSS, 프리퀀시 호핑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 되겠습니다. 프리퀀시 호핑 방식은 우리가 블루투스에서도 이 FH, 프리퀀시 호핑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4번입니다. 무선낸에서 802.11입니다. 11에서 프레임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보시면 조금 프레임의 내부 프레임이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은 관리 프레임이 있고요. 관리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프레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 유형의 타입을 보면은 00, 타입 00이 관리 프레임이고요. 제어 프레임은 01이 타입 번호가 01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10입니다.
약간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5번입니다. CSM의 CA에서 IFS의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부등호를 표기하시오. 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FS는 인터프레임 스페이스고요. 무선 랜에서는 콜리전을 디텍션할 수는 없습니다. 콜리전을 왜냐하면 디텍션할 수 있으려면 전압 디텍션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은 뭔가 선 간에 전압이 있어가지고 전압에 변동이 생기거나 그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선이다 보니까 이런 콜리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을 약간 대기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콜리전 어보이던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차를 하는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보면은 SIFS와 PIFS, 그 다음에 DIFS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가장 짧은 거는 쇼트 IFS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PIFS, DIFS입니다. 그 약어는 SIF는 쇼트 IFS고요. PIFS, PCF IFS입니다. 그 다음에 D는 디스트리뷰티드 IFS입니다. 이 관련 내용은 잠깐 보조 자료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무선랜의 어떤 프레임이고요. 보시면은 지금의 첫 번째 보면은 이 타입입니다. 무선랜 전체 프레임 종류를 보시다 보면 이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에 보면은 00이 관리 프레임이고 01이 제어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10이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전체 프레임을 지금 설명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런 무선랜에 이런 프레임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문제는 그 프레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관리 프레임이 타입이 00으로 들어가고 제어 프레임이 타입이 01로 들어가고 데이터 프레임이 10으로 들어갑니다. 타입 번호가. 그래서 실제 데이터 프레임은 실제 정보 데이터를 실어 나누는 부분이고요. 제어 프레임은 어떤 데이터의 올바른 전달을 위한 채널, 획득, 그 다음에 반송파를 이를 감지해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프레임은 무선망이나 무선 노드에 대한 스캔이나 결합, 그 다음에 뭐 인증,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관리 프레임의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M의 CA에서 CA가 이제 캐리어 센싱을 하는 부분인데요.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짧은 부분이 우선순위가 높은 쇼트 IFS, 그 다음에 PCF IFS,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IFS. 그 시간이 이만큼의 일정씩 요 시간만큼 우리가 대기한 후에 송신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을 마치고 다시 원래 문제를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답을 서술하시오. 통상 기업 단위 네트워크상의 전 장비들에 대한 중앙 감시 등을 목적으로 모니터링, 플래닝 및 분석이 가능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관하며 필요 적시 활용하는 망감시. 우리가 뭐 망감시라고 했으면 우리가 NMS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망 성능 관련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가 NMS를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다양한 어떤 NMS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답은 NMS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7번입니다. VPN 부분이고요. VPN의 기능을 4가지만 기술하시오. 보시면은 답은 암호화 기능, 그 다음에 터널링, 그 다음에 인증, 사설망. VPN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암호화, 터널링 이전에 암호화를 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터널링 하는 방식이 우리가 2계층, 3계층, 그 다음에 4계층에 우리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3계층의 IPsek이 있었고 2계층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MPLS죠.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치. 그래서 MPLS VPN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터널링하는 2계층 기술, 3계층, 4계층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상적인 사설망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인증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설망을 구성하는데 기존의 공중망을 이용하는 거죠. 기존의 공중망을 내 가상적인 사설망의 형태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에서는 대비해서는 저렴한 거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8번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대형화 및 복잡화되면서 네트워크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통신망을 구성하는 기능 요소, 개별 장비를 네트워크 엘리멘트라고 합니다. 예. 네트워크 엘리멘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장비로부터 정보를 수집, 제어, 관리 등을 통해 네트워크 운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EM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네트워크 운영 지원 및 시스템 총괄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NMS라고 하는데요. 이거 조금 보조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네트워크의 장비의 TCP/IP 대부분의 장비는 스위치가 스위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우터가 있습니다. 스위치나 라우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 엘리멘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각각의 장비들이 네트워크 엘리멘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제조사들이 있습니다. 뭐 시스코를 예를 들어 시스코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익스트림 뭐 여러 가지 장비 다산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 등 여러 가지 벤더들이 있는데 그 제조사별로 각각의 제조사별로 관리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EMS, 엘리멘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벤더 기반의 어떤 시스템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기 국내는 다산도 있겠죠. 거기 관리되는 어떤 EMS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EMS라는 거는 약간의 벤더별의 어떤 묶어놓은 어떤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다양한 벤더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적인 어떤 총괄해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NM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별 장비의 NE가 네트워크 엘리멘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답은 EMS, 엘리멘트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 벤더 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양한 벤더들의 모든 시스템을 총괄해주는 NMS가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9번입니다. TCP/IP, IETF 망관리 프로토콜 중 한 개의 약어와 원어를 쓰시오. IETF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SNMP를 당연히 떠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SNMP가 답인 거고요.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문제 50번입니다. 뭐뭐란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자원이죠. 서버, 라우터, 스위치 등을 제어 감시하는 기능을 하며 뭐뭐는 TCP/IP 기반에서 망가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콜을 말하며 관리 대상과 관리 시스템 간 밉을 주고받기 위한 규정이다.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답을 다 줬는데 이 SNMP입니다. 답은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밉 정보를 스위치나 라우터에 갖던 밉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리스판스를 해서 우리가 NMS 메인 쪽에서 그거를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50번의 답도 SNMP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입니다. 네트워크 관리 구성 모델에서 매니저 프로토콜 구조이다. ABCDE에 해당하는 요소를 상위 계층부터 보기에서 찾아 완성하시오.
저번에 SNMP 실제 프로토콜을 우리가 와이어샤크로 우리가 보여드렸었죠. 보시면은 그거를 찾으시면은 바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상위 어플리케이션은 여기서 보시면은 SNMP, IP, TCP, UDP. 요거는 트랜스포터 4계층이죠. 요건 3계층이고요. TCP, IP 전체 OSI 기준입니다. 요거는 1계층, 2계층이죠. 최상위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당연히 상위 쪽은 SNMP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포트 기반으로 해주는,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해주는 게 SNMP인데 그 밑에 SNMP의 트랜스포터 계층은 TCP냐 UDP냐 이거가 이제 질문인 거죠.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SNMP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적이고 가장 빠른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당연히 UDP 기반인 겁니다. 그 다음에 UDP 하단에 밑에 상계층은 IP 프레임이 있겠죠. IP 패켓이 있는 거죠. IP 패켓이 있는 거고 IP 패켓 합의 2계층의 맥은 2계층의 맥이 있는 거죠. 맥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는 당연히 피지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A는 SNMP, B는 UDP, C는 IP, D는 맥, E는 피지컬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2번입니다. NMS 망관리 시스템 주요 기능 5가지를 적은 후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에 속하는데요. 어느 NMS든 이 기능 5가지 기능을 하죠. 구성 기능, 장애 기능, 그 다음에 성능 기능, 보안 기능, 그 다음에 계정 기능. 그래서 각각의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구성이 당연히 어떤 네트워크 전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이죠. 추가나 삭제, 상태 관리하는 거고, 장애는 당연히 폴트에 대한 관리를 하겠죠. 마이너한 폴트가 있을 테고, 메이저한 폴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크리티컬한 폴트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실질적으로는 이거 3단계로 구분하지도 않고 좀 더 7단계, 5단계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능 관리, 그 다음에 보안 관리, 계정 관리.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망관리 시스템의 기능들이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3번입니다. OSI 7레이어 모델과 TCP 프로토콜 스택과의 비교표에 빈칸을 채우시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의 6계층은 당연히 프리젠테이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5계층은 세션입니다. 이 세션 5, 6, 7 전체를 합쳐가지고 TCP/IP 쪽에서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TCP/IP는 기본적으로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계층은 트랜스포터 계층, 똑같은 거고요.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TCP/IP에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계층이고,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그 다음에 1계층은 피지컬한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건 네트워크 억세스죠. 이전에도 답이 나왔던,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 인터넷 계층, TCP/IP입니다. 전송 계층, 응용 계층. 이 4개로 구분되어 있는 게 TCP/IP 프로토콜입니다. 그다음에 OSI7A는 7개 계층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레퍼런스 모델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절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